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을 공개 지지하며 진영 논리 타파를 선언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오후 핵심 이슈 6가지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상용 녹취, 이재명 주범 만들기 시도의 진실, 이 대통령 추경 지방부담론 정면 단박, 물가 3% 돌파 경고, 인플레 비상, 임 전 대통령 옥중 부활절 메시지 공개, 실종 조종사 소색조 역겹다 논란 행동 파문, 홍준표 김부겸 지지 재확인, 진영 논리 타파 선언,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변호사 간 녹취록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 되고 우리는 방조범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형량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해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나의 녹취 파일을 놓고 박상용 검사 측과 서민석 변호사 측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에서의 해명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고 범여권은 국회 우롱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이 녹취록 논란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끌어맞췄는지 아니면 변호인 측이 먼저 거래를 시도했는지 누가 먼저 선을 넘었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계속해서 리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정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초보 산수라며 일축했습니다. 지방에 주는 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부담 증가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추경으로 지방정부 재정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돈은 9.7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서 지방비 분담금은 1조 3천억 원 수준이라며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초보 산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야당과 일부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담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는 총 6조 1,400억 원이며 이 중 지방비 비율은 20에서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자율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 부담 증가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급 대상이 국민 70%에 달하는 만큼 재원 분담 구조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해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경 통과 이후 지방비 분담의 실제 집행 결과가 이번 논란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유가 고환율의 해외 IB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공동발 고유가의 원달러 환율 1,500원 선까지 뚫리면서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 물가 전망치를 3% 이상으로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현장 상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동발 고유가와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이 맞물리면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0.9%포인트 끌어올린 데 이어 주요 8개 투자은행은 전망치를 2.0%에서 2.4%로 한 달 새 0.4%포인트 높였습니다. 3월 공업제품 에너지 물가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높아 중동발 에너지 쇼크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전망치 상향의 핵심 배경입니다. 시티는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잠정적으로 2.8%로 가정하며
고유가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9월 사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배채로 2.8%에서 3.3%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소매 휘발유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CT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외부 변수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내 물가가 3%를 웃도는 시나리오를 막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전망 상향의 핵심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인 전 대통령 고난 이견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옥중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활절을 맞아 변호인을 통해 옥중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A철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5 부활절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윤 전 대통령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글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임을 보여줬다며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 구절로 마무리됐습니다. 배희철 변호사는 메시지 공개 배경에 대해 이번 부활절에 윤 대통령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싶다는 국민들과 청년들의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1주년을 맞아 고난, 구원, 믿음을 키워드로 한 메시지를 택했습니다. 수감 중임에도 변호인단의 경유에 공개 메시지를 낸 이번 행보가 향후 재판 과정과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계속해서 이란 격추 실종 조종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서 격추되어 실종된 미군 조종사의 운명을 두고 온라인 배팅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 시점까지 돈을 걸고 내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겹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지금부터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의 구조 시점을 예측하는 배팅 상품이 미래 예측 웹사이트 폴리마켓에 등록됐다가 비난 끝에 삭제됐습니다. 미국 CNBC 방송 등이 4일 현지 시간 보도한 내용으로 실종 조종사의 운명을 내기 대상으로 삼은 이 상품에는 역겹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지난 3일 이란 남서부 상공에서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의 대공사격으로 격추되면서 탑승 미군 한 명이 실종된 것입니다. 사고 당시 미국과 이란 양국은 실종 미군을 찾기 위한 수색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4일 서로를 향해 지옥을 보여주겠다며 위협을 교환했고 은 이란에 48시간 내 지원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측은 소셜미디어에 우리 조종사 좀 찾아줄 사람 없나요? 라며 미국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종 장병은 사고 발생 36시간 만에 미 특수부대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으며 F-15 탑승 조종사 2명 모두 신병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작전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군사 상황이 상업적 배팅 상품으로 전환됐다는 점은 전쟁과 디지털 플랫폼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윤리 쟁점이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김부겸 공개 지지한 홍준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요즘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상을 읽고 있다며 도의와 의리는 사라지고 사리탐욕만 난무하던 그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썼습니다. 이어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욕정 이풍부지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홍 전 시장의 이번 지지 선언은 지난해 국민의힘 배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탈당한 이후 나온 행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홍 전 시장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거듭 진영 논리를 넘어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가 스스로 천명한 국익의 충성과 바람처럼 자유로운 삶이라는 원칙이 탈당 후에도 정치적 행보의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영 논리 해체 선언이 실제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가 핵심 변수입니다. 오늘 다룬 소식 중 고유가 고환율 속 공업제품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 추경이 실제 서민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대한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